이 건물은 경량철골과 판넬을 사용하여 건축한 농업용 창고입니다. 이 공간의 면적은 40평이며 기초공사부터 시작해 최종 마감 공사까지 총 20일을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조립식 창고 건축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판넬 시공부터 시작해 완성된 모습까지 소개드릴 것이며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건축 계획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짓기 위해 건축을 계획하시는데 머리 많이 아프시죠? 집 짓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고려사항과 함께 여러가지 고충이 발생됩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 여러분의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여러 고충을 덜어드리고 건축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시공 중인 농업용 창고 건축 현장도 함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기초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실 것이며 그로 인해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 지형, 그리고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는 단순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역의 건축 규제와 환경보호 정책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 현장을 소개드리며 이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물은 지목이대지라는 명목하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주분의 땅은 보전관리지역에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발행위부서와 농지전용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주분께서는 주택이 아닌 농업용 창고를 건축 목적으로 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 설계와 토목 설계를 진행하셨는데요. 이렇게 준비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관할 지역의 착공 허가를 받아 현재 제가 직접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토지를 선정할 때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이 가능한지 미리 개발행위부서와 농지전용부서를 통해 알아보고 협의해야 합니다. 간혹가다 이 부분을 놓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문가를 섭외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적으로 무조건 건축된다 하더라도 농지나 개발과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에 꼭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과정을 순탄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착공 허가를 받은 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를 확인하여 터파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량철골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바닥기초 공사의 첫 단계이며 건축물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매우 정밀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터파기가 완료된 후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버림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밑바닥에 까는 저강도 콘크리트입니다. 이는 지하의 불규칙한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이후에 이루어지는 철근 배근 작업과 거푸집 설치 등의 작업으로 나란히 진행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가장 먼저 고른 땅에 비닐 까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비닐은 신축성에 강한 PE 필름을 사용합니다. 비닐 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설된 콘크리트의 수분이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분이 빠져버린 콘크리트의 강도는 적합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철근 배근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건축 도면에 명시된 철근의 규격과 길이에 맞춰 철근을 절단하고 이를 기초 바닥에 배치합니다. 이때 철근 결속기를 이용해 철근들을 적절하게 결속해야 하며 이 작업은 철근의 위치와 간격을 정확히 조절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기계는 맥스의 자동 철근 결속기 제품입니다. 맥스에서 기계를 제공받아 현장에 활용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두 줄의 와이어를 자동으로 비틀어 결속하는 원리로
결속력도 우수하였고 일반적으로 3명이 수행하는 작업을 한 대의 기계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작업이 기계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와 인력을 병행하여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시간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주어진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작업을 처리하고 공기 단축을 목표로 합니다. 아직 이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으셨거나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연락 정보를 메모해 두었으니 연락해서 상담 및 무료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골 기둥이 설치될 자리에 베이스 한 칸을 정확하게 매립합니다. 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일치하도록 가베이스 중심선과 실을 배치하고 이를 철근에 영접합니다. 보시면 철근의 상부를 감싼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철근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철골 기둥 볼트 체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철근을 결속할 때는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배관 매립과 거푸집 설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원하는 형태로 콘크리트를 굳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구조물입니다. 거푸집 설치 시에는 콘크리트 부재의 형상 및 위치, 치수를 정확하게 조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먼저 펌프카 자리하여 레미콘 받을 준비를 합니다. 곧바로 콘크리트를 실은 레미콘 차량이 도착하여 타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외곽부터 차례대로 타설을 진행하고 콘크리트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타설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과도한 다짐을 했을 경우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타설은 일반적으로 오전 중으로 마무리됩니다. 타설이 끝난 부분에 미리 표시해 둘 레벨에 맞춰 표면을 깔끔하게 미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생 과정을 거치면 기초 바닥 공사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곳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농업용 창고 건축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초 바닥에는 경량철골을 사용하여 구조를 이룰 것이고 판넬을 사용하여 외벽까지 붕을 마감하여 건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초공사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다음 공정인 경량철골 구조물 시공 모습과 그 외의 공정들에 대해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편안하게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알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초공사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주변의 집안이나 지하수 등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건축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충분한 준비와 계획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 계획 준비 잘하셔서 성공적인 건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건축 정보와 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이나 창고 건축 계획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시죠? 건축 과정은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고 매우 복잡한데요. 그 중에서도 건축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건축을 고려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지금부터 건축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건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경량철골을 사용한 창고 건축 현장을 함께 공유하며 이해 쉽게 설명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건축 예산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재료 선택입니다. 기초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건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어떤 구조와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축 비용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내가 지으려는 건물의 특성과 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재료와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건축 현장은 경량철골 구조를 이용한 농업용 창고인데요. 일반적으로 철골 구조는 크게 H빔 철골과 경량철골로 나뉘게 됩니다.
H빔 철골은 그 강도가 높아 2층에서 3층 이상의 주택이나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경량 철골은 각광과 LEB골조로 분류되는데요. H빔에 비해 강도는 다소 약하지만 단층 건물을 지을 땐 더욱 적합하며 무엇보다도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경량 철골은 주택이나 창고 같은 단층 건물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그들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덕분입니다. 건축 계획 시 어떤 구조가 가장 잘 맞는지, 그에 따른 재료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은 분께서 경량 철골이 H빔 철골보다 얼마나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량 철골을 사용하면 H빔 철골에 비해 건축 비용을 약 20%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통계에 불과하며 모든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건물의 설계 도면은 그 자체로 유일무이하며 따라서 건축 비용 역시 설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특히 건물의 디자인이 복잡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사각형과 같은 간단한 형태의 건물 디자인은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경량 철골조를 이용한 건축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설계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미리 검토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고 건축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높이입니다. 당연히 건물을 높게 지을수록 건축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투자 가치가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큰 창고는 창고 내의 수직 공간을 확장시켜줘 더 많은 제품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는 창고의 용량을 극대화하고 보유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높은 층고의 창고는 물류와 운영 효율성,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창고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미리 고려하여 건축 설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디자인의 복잡성은 종종 높은 비용으로 이어지는데요. 복잡한 디자인은 고유의 건축적 요구 사항을 가지며 이는 추가 재료와 복잡한 구조공학,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한 디자인 선택은 비용 절감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의 건축물은 구조적 복잡성을 줄이며 재료를 최소화하고 건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건축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절약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단순한 건물 디자인은 추후 확장이나 개조를 진행할 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건물은 확장이나 개조를 위한 추가적인 공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한 구조를 가진 건물은 이러한 개조나 확장이 더욱 쉽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디자인의 건축물보다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초기 건축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 모두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농업용 창고 또한 단순한 직사각형의 디자인으로 설계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 60평 미만으로 짓는지 아시나요? 농업용 창고는 농작물과 농기계들을 보관하는 용도이기에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60평이 넘어가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에 건물을 사용하면서 비용 부담이 됩니다. 60평 이하의 창고는 세금 면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께서 60평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 바닥 위에 경량 철골을 사용하여 구조를 이룬 모습과 건축 예산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판넬을 사용해 외벽까지 붕을 완성하는 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조립식 건축의 큰 핵심 부분이니 꼭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편안하게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알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에 있어서 특히 구조공사는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충분한 준비와 건축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해하면 성공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건축 정보와 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경량 철골과 판넬을 사용하여 건축하는 이유는 여러 건축 공법들에 비해 빠른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넬을 사용하여 창고를 짓는데 얼마나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30평에서 60평 기준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공사 기간을 정리해보면 평균 한 달 이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창고는 현재 제가 시공한 창고인데요. 건축 면적은 40평이며 기초공사부터 최종 마감 공사까지 총 21일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조립식 건축은 시공기간이 짧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인건비는 시공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아무래도 시공기간이 단축되면 인건비가 줄어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용도는 농작물을 보관하는 농업용 창고입니다. 별도의 실내 공사가 없었기에 더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상업공간이나 주택 같은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의 주요 고려사항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건축 비용인데요. 철근 콘크리트조보다 30%에서 50% 이상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고는 철골 구조로 건축하게 됩니다. 조립식 건축의 핵심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창고는 경량철골로 구조를 이뤘습니다. 경량철골 공사가 완료되면 판넬을 사용하여 건물의 외벽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단열재에 따라 EPS 판넬, 그라스울 판넬, 우레탄 판넬 중에서 선택하여 공사합니다. 그 중에서 EPS 판넬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시험 성적서에 부합한 EPS 판넬을 선택하여 시공하였습니다. EPS 판넬은 아연도금 처리된 컬러광판 사이에 불연성과 자기 소멸성을 가진 스티로폼 단열재가 채워져 있는 건축자재입니다. 판넬 시공은 하루에서 이틀 만에 완료됩니다. 이는 30평에서 60평 사이의 크기의 기준이며 짧은 시간 안에 전체 건물의 형태가 완성되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고 또한 하루 만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 벽부터 시작해 징크 판넬을 알맞은 위치에 부착합니다. 시공 방법은 벽면에 판넬을 밀착한 뒤 볼트를 철골 기둥에 체결하여 판넬을 고정하는데요. 가운데 기둥부터 볼트를 체결하며 완벽한 기미를 위해 꼼꼼하게 시공합니다. 그리고 다음 판넬이 부착될 이음새에 우레탄 폼을 아낌없이 쏩니다. 서로 연결되는 판넬면 사이에는 간판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간판은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불길이나 열이 다른 구역으로 쉽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판넬 건축은 현대의 건축 분야에서 계속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분명한데요.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서 혹시라도 모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넬 시공은 시작이 정말 중요한데요. 시작을 정확히 해야 이후 공정을 진행했을 때 화재 발생도 없고 깔끔한 마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벽면 시공 후 지붕까지 빈틈없게 시공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역시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건축 현장에서 얻은 기술력을 겸비하였기에 매우 수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께서 조립식 건축 시하자에 관련하여 문의 주시는데요. 조립식 건축은 공장에서 세밀하게 판넬이 생산되므로 제품 자체의 하자 발생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판넬 건축의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누수입니다. 판넬의 조인트나 연결 부분이 제대로 밀폐되지 않으면 물이 침투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대부분 제대로 된 설계와 공정한 시공, 그리고 철저한 유지 보수를 통해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넬 건축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건축업체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보람공사는 수많은 조립식 건물을 완성한 시공 경험과 전문적인 건설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조립식 건축 시공회사입니다. 완벽한 조립식 건축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실내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감탄하게 하는 것은 큰 규모의 개방감입니다. 건물 내부는 넓이가 넓고 높이 또한 탁 트여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은 그 자체로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며 넓은 생활 공간은 여유롭고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축 팁이 있습니다. 창고를 높게 건축한다면 건축 비용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가치는 분명합니다. 높은 층고는 창고의 수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는 창고의 저장 용량을 늘리고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높은 천장의 창고는 물류 및 운영 효율성, 환경적 요인 등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임대나 매매 시에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건축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닥 같은 경우 에폭시 시공을 하였는데요. 에폭시 시공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청소와 관리가 쉽다는 것입니다. 에폭시는 기본적으로 방수작용을 하고 있기에 수분의 침투를 막는 것은 물론
먼지가 쌓이거나 파고들 공간이 없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하신다면 만족스러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업 공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깔끔한 바닥이 필요하신 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창문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창문으로 인해 개방적인 실내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창고나 공장에서는 먼지나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질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창고 설계 시 창문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방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문이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창문이 많으면 창문을 통해 열이 유입되어 내부 온도를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보완이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고의 용도와 위치 그리고 기후 등에 따라 적절한 창문의 배치와 설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간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건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께서 창고 건축 목표로 건축 계획 관련하여 문의 주시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지금부터 설계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계 도면은 건축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께서 잘 모르시는데 대부분의 설계 사무소는 이미 완성된 표준화된 설계를 제공합니다. 이는 맞춤형 설계에 비해 비용이 낮습니다. 표준화된 설계 도면을 이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디자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디자인 요소나 특이한 구조는 설계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되도록 간결하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비용 절감의 핵심은 디자인의 단순화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창고 또한 직사각형의 단순한 디자인의 설계 도면을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사무소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다릅니다. 일부는 단순히 건물 설계만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곳은 건축허가, 건설관리, 인테리어 디자인 등 전체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각기 다른데요. 그래서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계사무소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사무소와의 첫 회의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비전, 요구사항, 예산 등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완벽한 설계 도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바닥 위에 경량 철골을 사용하여 구조를 이룬 건물에 판넬을 사용하여 건축한 창고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H빔 철골과 판넬을 사용하여 건축한 조립식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조립식 주택을 짓고 있는데요. 다양한 건축 현장 소개드릴 테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편안하게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알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넬은 모든 건축 프로젝트에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종류, 위치,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건축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러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넬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선택인지 결정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시공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 자재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인지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높은 완성도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넬 건축은 완벽하게 시공된다면 가성비 최고의 건축입니다. 따라서 좋은 시공사를 만나고 함께 행복한 건축 과정을 거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립식 건축의 핵심은 건축 자재보다는 올바른 시공 방법과 자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추가 시공, 그리고 철저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넬에 대한 인식이 누수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저는 항상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고려하고 무사히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건축법으로 인해 판넬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극히 부족해지면서 많은 건축업체에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람공사는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였는데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시험 성적서에 부합하는 EPS 판넬을 미리 확보하여 문제없이 고객님께 판넬 시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판넬만을 선택하고 정확한 시공 기술을 적용하여 누수 문제 없이 견고하고 안전한 건축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멋진 집 완성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